2020년 3월 20일 미국에서는 5개 주의 외출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이터에서 이 속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벤져스의 나라 미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뉴욕을 포함해서 5개 주에 약 7천만 명의 시민들이 자택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필수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는 회사는 문을 열면 벌금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시급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경제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일단 먹는 건 둘째치고 월세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사람에게 $1,0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건데, 뉴욕에서 $1,000는 방세 내면 끝입니다. 게다가 이건 미국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은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왔던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도 멘붕이고 미국도 멘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왜 이상한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위로는 중국이 있고 국해와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와중에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깡패 나라의 눈치도 봐야 하는 외교적으로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는 데다가 일본은 또 혐한 정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국 정치에 이용해 먹습니다. 북한은 메시지를 탄도미사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좀 평화롭게 살자 해에서 종전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또 우리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재자 역할로 나서서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하노이 정상회담을 이끌어냅니다. 드디어 남북한이 평화롭게 사나? 철도로 이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싶은 종전 분위기가 생기자마자 미국이 자국 정치 문제로 북미 정상회담을 깽판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수습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시장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를 수출 금지합니다. 세상 신천지의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복한다는 발상은 일본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일본이 물건을 주지 않아서 반도체 산업이 망하는 것처럼 난리 깽까당을 쳤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이걸로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 불매는 한다는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일본 경제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불매가 난리가 난 뒤엔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었고, 검찰과 언론이 형광등 100만 개 같은 기사를 써대서 난리가 났습니다. 공수처법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위해서 수백만의 국민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고, 결국 이 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2019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김학이라든지 장모와 사위의 일이나 버닝썬 사건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시민들은 무엇 하나 쉽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개 세력으로부터 그걸 지키기 위해 혹독하게 깨어있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03을 탄핵한 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왔는지 그 맥락을 모르니까 유럽과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봤을 때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뭐지? 싶은 거예요. 분명히 확진자가 8,000명이면 다른 나라처럼 사재기 일어나고 외출 금지하고 국경 폐쇄하고 해야 하는데 확진자 증가수가 하루 100명 단위로 안정권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진단 키트를 이제 개발해서 30일부터 보급한다고 하는데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2월부터 진단 키트로 하루에 15,000명씩 검사를 해온 거예요. 저 나라 뭔데 저렇게 대처를 잘했는지 이상한 겁니다. 어제 영국의 인기 영상에 올라온 코비드19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조회수 1,000만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과 유럽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약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해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염 속도를 줄여서 의료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료시설이 부족해지고 의료진들이 과로해서 감염되거나 하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초기 대응을 아주 철저하게 했고, 신속하게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확진자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조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확산 속도가 줄어드니까 해외처럼 의료시설 마비가 오지 않았고 시민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식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커진다는 소식을 듣고 외출 시에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닙니다. 건물에 들어갈 때는 손을 소독하고 집에 오면 비누로 손을 닦습니다.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의 표면이 비누에 잘 녹기 때문에 비누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과 적폐 세력은 아직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부터 마스크, 진단 시약까지 온갖 가짜뉴스로 시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3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비례정당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선이 많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불안한 겁니다. 투표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이 모른다는 사실에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지역구표는 원래대로 행사하고 비례대표는 내가 좋아하는 당에 주면 됩니다. 사실 원래 하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503 석방을 원하시는 분들께 댓글놀이 디바이드 앤 룰로 친박신당과 자유공화당에 비례표를 몰빵해야 된다고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개꿀잼일걸요? 어차피 선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뽑고 싶은 후보를 잘 보고 당을 잘 보면 됩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민을 믿습니다. 혹여나 선거철에 댓글놀이로 밭을 갈고 싶은 분들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런데 만약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